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어떻게 되죠? 이때까지 일하시면서 레지던트 때부터 이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사실 환자가 너무 많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분비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이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을 길게 봐야 되고 이제 특히 종양에 관련된 환자분들도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암이라고 하면 조기 진단이 되면 빨리 수술해서 완치가 되는 거고 만약 그 늦게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가 안 돼서 빨리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과를 가지게 되는데 내분비내과에서는 주로 갑상선암 환자들을 보게 되고 갑상선암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거북이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사실 갑상선암임에도 불구하고 전신 전이를 하거나 예후가 나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환자들 중에 이제 한 60대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전신 전이가 된 거죠. 피부, 배, 뼈, 간 이런 곳에 이제 전이가 생겨서 여러 군데 방사능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경구약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항상 긍정적이고 좀 밝은 분이었는데 결국엔 이제 항암제가 잘 안 듣게 되니까 이제 치료 중단하고 이제 보존적 치료 정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속 몸이 좀 안 좋아서 보존적 치료 위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시는데 그냥 그 제 느낌이 이게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퇴원하실 때 손을 꼭 잡으면서 다음 외래 때 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한 달쯤 있다가 남편분만 외래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환자 사망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또 앞으로 이제 환자들을 더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듣는데 진짜 가슴이 저 듣는 저도 지금 하고 안타까운 네. 일인데 지금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네. 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다음 질문.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네. 교수님 이제 여가 시간에 혹시 어떤 걸 하는지. 여가 시간이요. 이제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둘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워킹맘의 뭐 생활은 다 똑같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여가 시간이라고 할 건 없고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낮에 같이 많이 못 있으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은 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작년 3월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해서 갑자기 일상이 멈춰서 이제 다들 당황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느 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싫은데 근데 단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매일 엄마 아빠가 일찍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사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뭐 회식도 많고 학회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일들이 많아서 잘 가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외래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가 계속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더 애들에게 사랑을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뭐 부모로서 이런 계기로 또 반성하면서 네. 또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얼른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네, 어떻게 코로나 되겠죠. 그래도 빨리 끝나야죠.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혹시 지금 취미생활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취미생활이요? 원래 저희 취미자 특기는 여행 계획 세우기입니다.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을 받기는 하는데 이제 여행을 지금 당장 가지 않더라도 이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여행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리플 A형이어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가서 뭘 할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하면서 이제 온라인 속에서 여행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사실 뭐 구글 맵도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고 해서 국내에 여행하실 때 굉장히 그 여행하기가 용이한데 저희 대학생 때 배낭여행 갈 때는 지도, 네. 책 이런 거 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도 한 장 보고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도를 보고 위치를 찾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이 때 이 교수님들 모시고 시카고로 해외 학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도를 막 찾으면서 진두지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찾아다닌 거 보고 교수님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셨고 그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카고 처음 갔으니까 다들 그냥 가만히 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분한테 혹시 다른 방향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택시 기사분이 다른 호텔로 잘못 알아듣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너 비둘기 아니냐고 머릿속에 나침반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뒤로 저한테 계속 비둘기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뭐 따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 말씀. 저요. 저는 지금 이 새별 톡톡 촬영이 처음인데 너무 다들 좋은 자리,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저희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런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지민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토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다 거북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자신이 태어난 곳에 해류의 온도라든가 해류의 흐름 방향 그리고 그 모래사장의 모래의 그 화학적 반응까지도 자기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태평양을 이렇게 누비는 아름다운 바다 거북처럼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태어난 연구인 이곳 창원 그것도 태어난 병원에서 바다 거북처럼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오래오래 가족분들과 이렇게 또 행복하게 지금처럼 아까 거북처럼 세심하게 환자분들 배려해 주시면서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진단 치료해 주시는 그런 슬기로운 의사생활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벽 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한지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